김진혁. 55세의 은퇴 재무이사.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날 밤 28세의 여성 CEO 소효정이 흠뻑 젖은 채 우리 집 현관에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붉은 눈으로 말했죠. 김진혁 씨, 책임져야 해요. 업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낮에는 이사회에서 나 대신 총알바지 했으면서 지금은 모른 척하려고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재무 부정보다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는 걸 그녀가 원하는 건 내 장부보다 훨씬 더 많았죠. 김진혁. 55세. 은퇴한 재무이사. 지금 스타벅스 구석자리에서 식은 아메리카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헤드헌터의 세 번째 메시지. 상대방이 꼭 당신을 만나겠다네요. 제안 금액은 은퇴 전 연봉의 3배입니다. 3배. 난 비웃으며 컵 가장자리를 어루만졌죠. 은퇴 전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었으니 3배면 3억 6천만 원. 어떤 은퇴자라도 심장이 쿵쾅댈 금액이지만 문제는 왜 하필 나인가요? 김 이사님.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해요. 하이힐 소리가 인사보다 먼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길쭉한 다리. 날렵한 커팅의 남색 양복. 그리고 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도 안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이 2개의 칼처럼 빛났죠. 소효정. 천진테크 CEO.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10년 전 천진 재무부에서 인턴할 때 제 정규직 전환 서류를 승인해 주셨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고 화려한 네일아트 대신 투명한 베이스 코트만 발라져 있었지요. 카페의 어스름한 조명 아래 진주 빛깔로 반짝였습니다. 손을 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마치 표범이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기억나네요. 항상 가장 늦게까지 야근하던 그 여직원. 제가 자리를 가리키자 그녀는 웃으며 눈가에 주름을 남겼습니다. 효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솔직히 만나주실 줄 몰랐어요. 3배 연봉은 거절하기 어렵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인가요? 시장엔 더 정고 더 저렴한 전문가들이 널렸는데.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식은 커피를 들어 마시더니 컵 가장자리에 흐릿한 립스틱 자국을 남겼죠. 시선이 그 자국에 달라붙었고 목덜미가 움직였습니다. 천진이 상장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CFO가 필요하죠.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의도적으로 립스틱 자국이 제 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시선이 제 입술에서 목덜미, 풀린 단추 하나의 셔츠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사람 말이에요. 제가 그녀 입가에 묻은 커피 찌꺼기를 바라보며 이 대화가 예상을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스카우트하려는 걸 아시나요? 소효정의 아버지 소효화는 제 옛 상사로 10년 전 국영기업에서 천진으로 저를 데려온 인물입니다. 3개월 전 뉴스에서는 그가 CEO 자리를 딸에게 넘기고 이선으로 물러났다고 했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양복 자켓 사이로 우아한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비오는 대나무 향의 은은한 머스크가 섞인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죠. 아버지는 천진을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호화 여객선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 쇄빙선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쇄빙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혀가 윗니에 닿는 모습이 이상한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5세의 중년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윤리위원회의 항의에도 제 몸은 반응했죠. 그럼 나이 많은 제동장치를 원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빙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줄 노련한 항해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밀어넘겼습니다. 이게 우리 상장 계획서예요. 38페이지에 관심 가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표시된 페이지를 펼치자 동공이 확장됐습니다. 주식 옵션 계획서에 제 이름이 1.
5% 지분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현재 천진의 기업 가치로는 약 2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게 뇌물인가요? 문서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성의예요. 그녀가 고쳐 말했죠. 작년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들은 호주에서 유학 중인데 학비가 40% 올랐다고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전 부인이 김 씨보다 10년 어린 헬스 트레이너와 재혼한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손가락이 문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조사했군요. 분노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흥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냥개가 피 냄새를 맡은 것처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일어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이힐 덕분에 우리 시선이 거의 수평이 됐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김 이사님. 갑자기 제 옷깃을 정리하던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빙산이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나며 일으킨 바람에 문서가 흩어졌습니다. 구부려 주울 때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서 미묘한 향기가 코를 스쳤죠. 맨 아래에 깔린 사진, 20년 전 전국 10대 CFO로 선정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빳빳한 양복과 날카로운 눈매. 지금의 낡은 니트를 입은 은퇴자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진 뒤편에 펜으로 써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습입니다. 창밖을 보니 소효정이 검은 벤치에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오며 그녀가 총 쏘는 제스처를 했죠. 혀끝으로 윗입술을 핥는 모습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3일 후, 천진테크 본사 38층 유리궁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12층 건물이었죠. 김 이사님. 둥근 얼굴의 여직원이 회전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보조 김소영입니다. 소 총님이 28층에서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소영 씨가 회사 현황을 설명했지만 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효정의 그 총 쏘는 제스처가 무슨 의미인지 선전포고일까? 초대일까? 28층 임원구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의실에서 소효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에 화남 지역을 무조건 정리해야 해. 수익 안 나는 지사는 종양이야. 제거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서서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단호한 팔뚝 라인. 화이트보드에 제 편이라고 쓸 때 양복 재질이 등 라인에 달라붙으며 우아한 견갑골을 드러냈죠. 김 이사님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알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효정이 돌아보며 화난 표정을 멈췄죠. 진회색 양복과 버건디 넥타이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이 엑스레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늘부터 천진테크 CFO로 합류하신 김진혁 이사님이세요. 저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그녀가 다가오며 하이힐 소리를 냈죠. 철산판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10년 전 이사님께서 처리한 장부는 세무서도 트집 잡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구석에서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임세성 부사장으로 소유화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자 소효정의 최대 반대자였죠. 과찬이십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유명한 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1시간 만에 재무부 직원 3분의 1을 해고했던 일일 거예요. 회의실 온도가 5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효정이 웃었죠. 사바나에서 사냥감을 발견한 암사자 같은 미소였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그녀가 서류 더미를 밀어넘겼습니다. 상장 전 재무감사 보고서예요. 해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서류를 받아 3페이지를 펼치자 한 줄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개발비 비중 7%. 동종업계 평균 15%보다 훨씬 낮았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자 임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수치야. 우리는 경개발 중마케팅 전략을 택한 거라고. 코스닥 상장에서 연구비 비중 10% 미만은 자살행위예요. 평온하게 말했죠. 데이터를 조정하거나 전략을 바꾸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효정의 눈이 반짝였죠. 훌륭해요. 3배 연봉이 아깝지 않네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휴회합니다. 김 이사님은 남아주세요.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녀가 문을 닫고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방금 얼마나 위험한 거 아세요? 임세성은 아버지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연구비 조작이 사실인가요? 제가 직시했죠. 그녀가 아랫입술을 깨물자 갑자기 소녀 같은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졌죠.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비밀 연구기지를 운영 중이고 지출은 해외 자회사 계정으로 처리되죠.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인공지능을 돈만 축적하는 구렁텅이로 여기시는 반면 나는 이것이 천진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창가로 걸어갔을 때 햇살이 그녀의 가늘지만 당당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정장 바지에 감싸인 엉덩이 라인이 역광 속에서 완벽한 홀을 그렸죠. 김진혁, 2가지 부탁이 있어. 첫째는 실제 개발 데이터를 합법화하는 거. 둘째는 임세성을 감시해 줄 것. 내가 28층에서 도시 경관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딸이 반항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곧 알게 되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민트 향기처럼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50억 주식 증자를 발휘할 계획이에요. AI 개발에 전력을 쏟을 거죠. 나는 침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반란 아니에요? 전략적 전환이라고 해야겠죠. 그녀가 고개를 들자 속눈썹 그림자가 부채꼴로 드리웠습니다. 당신은 날 도와줄 거죠? 그 순간 나는 상상보다 훨씬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 속에 잠자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야망일까? 아니면 더 원초적인 무엇일까? 먼저 질문에 답해주세요. 내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통창문에서 거의 겹쳤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죠?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소효정이 눈을 깜빡이며 내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비단 재질을 타고 내려오는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목젖을 스쳤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요. 한순간 숨이 멈추었습니다. 55세의 심장이 어린 여자의 접촉에 뛰다니니 어이없었죠. 뭐가 다르죠? 그들은 1988년 월스트리트 폭풍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쇄골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주름마다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서려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녀의 손바닥이 갑자기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게다가 이 심장 소리가 말해주네요. 당신도 이것을 원한다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소효정. 당신 미쳤어. 그래서 우리가 잘 어울리는 거죠. 철산반시. 그녀가 출입구로 걸어가며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재무보고서 수정안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사무실로 가세요. 메밀 베개 준비해뒀어요. 낮잠 때 베개 없으면 목 결리잖아요. 문이 닫힌 후에도 넥타이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소녀, 아니. 여자가 나를 샅샅이 조사했는데 난 그녀가 커피에 설탕을 타는지 우유를 타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사무실 창가에서는 CBD 전경이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짜로 메밀 베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다육식물과 방사선 차단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효정 내 손바닥만한 화분을 들고 메모지 위에 간결한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급하게 쓴 듯 번진 먹물 자국이 선명했죠. 그녀가 내 책상에 몸을 굽힌 채 메모를 적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장 재킷이 살짝 뒤로 밀려 허리 쪽 셔츠가 드러났을 것 같았습니다. 새 사무실 마음에 들어요? 소효정의 목소리에 화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문설주에 기대어 정장 재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흰 셔츠 소매가 팔꿈치까지 걷혀 있었죠. 제가 직접 고른 커튼 색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누런 빛나는 갈색 계열보다는 말이죠.
커튼을 조절하는 그녀의 움직임에 셔츠 하늘이 바지에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한 뼘 정도 드러난 허리 흰색이 눈부셨죠. 시선을 돌리려다 그녀의 빙긋 웃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커튼 좋아요.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내 책상에 몸을 숙이며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이 자세로 인해 그녀의 엉덩이가 내 팔에 스쳤고 머리카락이 키보드 위로 떨어지며 샴푸 향기가 퍼졌습니다. 최고 권한 설정에 뒀어요. 비밀번호는 전국 10대 CFO 수상 1위예요. 화면에 뜬 배경화면은 1998년 월스트리트 폭풍 후 속 금융가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날이란 걸 어떻게 알았죠? 그날 인터뷰에서 진정한 CFO는 폭풍 후 속에서도 숫자 뒤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 때문에 금융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1998년엔 그녀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7살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더니 문설주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샘 작업 금지. 아저씨. 내일은 활기찬 CFO를 볼 거예요. 문이 닫힌 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로와 흥분이 교차했죠. 화면 보호기에 뜬 메시지는 빙하는 기다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이메일 첫 통신문은 소효정에게서 왔습니다. 제목은 환영합니다. 첨부 파일은 암호화된 5년치 재무 데이터였죠. 비밀번호 힌트는 수상일. 1998년 10월 23일을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다음 2주 동안 난 신형기름을 주입받은 구형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보고서 검토, 밤에는 소효정이 건네준 기밀 자료 분석. 천진의 재정 상태는 표면보다 훨씬 복잡했죠. 소요화 시대의 잠재적 부채, 연계 거래, 세무 리스크가 상장 400억 원 길목에 지뢰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더 불안한 건 임세성이 처리한 해외 투자 자금의 행방이었습니다. 완전한 계약서를 요청했을 때 시스템이 부사장 권한을 요구하더군요. 직접 임세성에게 요청하시겠어요? 김소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 디렉터. 회사에선 아무도 그런 짓을. 임세성 사무실에서 그가 전화를 받다가 나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디렉터. 무슨 일이요? 싱가포르 VTL사 투자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금속태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그건 회장님의 전략적 투자로 재무부 관할이 아닙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재무부 관할입니다. 1분 동안의 긴장 끝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 여기서만 보고 복사나 촬영은 안 됩니다. 계약서를 읽으며 천진이 VTL에 360억 원을 투자해 15%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VTL의 주력 사업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이라는 점이 수상했죠. VTL 재무제표는요? 영업 기밀입니다. 임세성이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김 디렉터. 당신의 전문성은 이해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흑백은 아니오. 회장님 말씀처럼 눈 밝고 손 빠르게 해야 하는 법이죠. 자리를 뜰 때 그의 책상 위 소요화와의 골프 사진과 LSJ 각인이 새겨진 개봉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근 중 소효정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와. 천진 빌딩 옥상은 공중정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흰 셔츠 상단 2개의 단추를 풀어 쇄골 골짜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립스틱에 묻어있더군요. 뭐 알아냈어요? VTL의 의문점을 보고하자 그녀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으로 사적 금고를 채우고 있었군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먼저 상장해서 지배권을 확보한 뒤 서서히 정리할 거예요. 담배를 꺼는 동작이 난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아들은 내 유일한 약점이었다. 왜 이걸 조사하라고 한 거죠?
내가 나를 다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야풍 속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머금고 있었지만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내가 난간을 붙잡은 손을 덮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김진혁. 이제부터 우리는 동료가 아니라 공범이에요. 공범이라는 단어에 내 위가 오그라들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달빛이 그녀의 측면을 비추는 순간 눈가의 잔주름과 꽉 담은 입술이 20년 전에 나와 닮아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사회 전에 더 많은 카드가 필요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양복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임세성이 처리한 모든 비자금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다가오며 USB로 내 입술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함부로 쓰다가 놈들이 눈치채면 알고 있어요. USB를 받아주는 순간 스치듯 닿은 손가락에 전류 같은 감각이 흘러나는 황급히 손을 뗐다. 그녀는 내 혼란을 눈치채지 못한 듯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께선 늘 사장은 전쟁터 같다고 하셨죠. 허리를 난간에 기대는 그 자세에서 셔츠가 가슴 라인에 팽팽하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틀리셨어요. 전쟁엔 규칙이 있지만 여기선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미끄러졌다. 오직 승패만 존재하죠. 네온사인에 비춰진 그녀의 실루엣을 보며 이 젊은 여인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28세에 수십억 재산을 쥐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운명. 소효정.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긴 침묵 뒤 대답했다. 밤바람에 날리는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허리살에 시선이 묶였다. 어머니 임종 때 아버지가 이 회사를 화려한 껍데기로 만들 거라고 하셨죠. 그녀가 돌아본 눈동자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런 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린 오랫동안 말없이 나란히 섰다. 침묵 속에 어떤 계약이 맺어졌다. 그녀는 내 경험과 냉철함이 필요했고 나는 그녀의 야망과 용기가 필요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멈췄을 때 비상등이 켜졌다. 어둠이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선명했다. 침묵이 더 무서워요. 내 대답에 그녀는 엉망진창으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달빛 대신 심장을 울리는 듯한 삑살이 났다. 웃음이 터져나오자 그녀가 어둠 속에서 주먹으로 내 어깨를 내리쳤다. 갑작스런 진동에 그녀가 내 품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코를 채우는 향수와 소나기에 감기는 허리 너무나 가늘어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낼 생각을 못했다. 하이힐이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괜찮아요. 내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있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리는 마치 불량 학생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불이 켜지자 그녀의 볼에는 홍조가, 입술에는 번진 립스틱이 보였다. 내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주름에는 그녀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허둥지둥 차림을 추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단번에 차가운 여사장으로 돌아갔다. 내일 이사회에서 봐요. 김진혁 팀장님. 55세. 이혼한 남자. 탕아 아들. 기업 전쟁에 휘말리고 CEO에게 금지된 감정 C는 분명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USB를 꽂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힌트는 내가 처음으로 나를 거절한 날짜. 우리의 첫 만남은 스타벅스였는데 고려해 볼게요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갑작스레 방아쇠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소효정이 준 모든 암호가 오직 나만이 풀 수 있는 퀴즈였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훨씬 위험한 공조였다. 새벽녘. 이사회 3시간 전. 임세성을 끝장낼 증거를 찾아야 했다.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파일을 훑는 동안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사회 당일 아침. 화장실 거울에 붙은 포스트잇이 내 피곤한 눈을 가렸다.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아저씨. 뒤쪽에 낙서한 듯한 웃음 얼굴이 있었다. 거울 속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55세 중년 남자가 포스트잇 하나에 심장이 뛰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김소영이 새 양복을 들고 왔다. 효정님이 보내신 거예요. 팔꿈치 부분이 닳았다고 하셨어요. 옷을 받아든 손끝에 전해지는 고급 소재, 그녀가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캐치했을까? 효정님은 모든 걸 눈치채세요. 김소영이 수상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주에 마케팅팀 이 대리가 새 향수를 썼는데 이튿날 효정님께서 알레르기 약을 보내주셨죠. 그 향수에 포함된 은방울꽃 성분 때문이었다고요. 양복을 입으니 모든 치수가 정확했다. 마치 그녀가 직접 내 몸을 재본 듯했다. 그 생각에 귀가 달아올랐다. 이사회장 입구에서 소효정이 프로젝터를 조정하고 있었다. 햇빛이 흰 셔츠를 투과해 허리라인을 드러냈다. 내 새 양복을 살핀 그녀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제대로 왔네요. 이 데이터 좀 확인해주세요. 그녀의 등 뒤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화면에는 소유화 명의의 주식 8%가 추가되어 있었다. 불가능해요. 지난주 보고서엔 없었는데 어젯밤에 양도됐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턱을 스쳤다. 아버지께서 보험을 드시는 모양이에요. 문이 열리며 소유화가 임세성 일행을 데리고 들어왔다. 10년 만에 백발이 된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김진혁 돌아왔구나. 효정이 말 잘 들었나? 임세성이 그 뒤에 서서 금태 안경 너머로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다. 나와 소효정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를 뱀의 혀처럼 살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진혁 이사님이 재무 시스템의 몇 가지 취약점을 찾아주셨습니다. 소효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프로젝터 뒤에서 내 손목을 살짝 꼬집었고 손톱이 피부에 파고드는 미세한 통증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소효정이 AI 연구개발을 위한 증자 계획을 제안하자 소요화가 즉각 끼어들었다. 천지는 제조업 출신인데 무슨 인공지능이야? 변신하지 않으면 3년 안에 도태될 거야. 소효정이 경쟁사의 R&D 투자 비율 데이터를 띄웠다. 임세성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건 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R&D 비용을 허위 신고했기 때문이죠. 그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 것처럼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가 펜을 내려놓자 유리 테이블과의 충돌음이 유난히 날카로웠다. 임 부사장님께서 언급하신 건 어떤 제안서인가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R&D 비용 허위 신고를 명백히 반대하고 해외 자회사의 실제 R&D 지출을 병합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매년 최소 3억 원 규모로 R&D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임세성의 얼굴색이 변했다. 소효정이 말을 이었다. 제가 바로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비밀 연구센터를 운영한 지 3년째인데 이미 14건의 특허를 취득했어요. 소요화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연구센터? 내가 왜 몰랐지? VTL 명의로 등록했어요. 아버지가 VTL로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신 것처럼. 전 그 껍데기를 조금 빌렸을 뿐이죠. 그녀의 똑바로 편등과 긴장된 턱선을 보며 어젯밤 옥상에서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미 이 순간을 예견했던 그녀의 체스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김진혁 이사님은 이 특허들의 가치를 확인했소? 소요화의 예리한 시선이 나를 향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서류처를 천천히 펴며 말했다. 14건 중 7건이 산업용 AI 관련으로 약 176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특허들이 우리의 스마트 제조 분야 공백을 메워 천진의 기업 가치를 최소 30%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요화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진혁 씨. 확실하오? 제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옆모습으로 소효정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손가락을 보았다. 임세성이 갑자기 서류 한 부를 밀어왔다. 그럼 김진혁 이사님께서 싱가포르 자회사의 자금 흐름이 이 특허들의 개발 시기와 맞지 않는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다. USB에 언급된 바로 그 취약점이었다. 임세성이 의도적으로 자금 흐름에 틈을 남겨둔 것이었다. 소효정이 테이블 아래서 내 신발 끝을 건드렸다.
즉각 의미를 파악했다. 일부 자금이 홍콩을 경유했기 때문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에 등록된 이 번호들을 보시면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세성은 이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듯 금태 안경 너머로 당황한 빛이 스쳤다. 소요화가 딸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알던 진혁 씨답구만. 책상을 두드리며 덧붙였다. 증자 문제는 다시 논의하되. 연구센터가 이미 현실이라면 잘 활용해보세. 회의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소요화가 임세성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임세성은 나를 마지막으로 노려보는 눈빛으로 뒷목에 털이 곤두설 정도로 불쾌감을 안겼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소효정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셔츠 등 부분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홍콩 기록은 가짜였죠? 목소리가 쉰가락이었다. 반은 사실입니다. 등록 기록은 진짜지만 자금 용도가 다소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녀가 물을 마시며 움직이는 목젖을 보자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조사엔 충분하지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파고든다면?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땀으로 축축하지만 뜨거운 그녀의 손바닥이 타는 숲 같았다. 고마워요. 진혁 씨. 방금 당신은 얼마든지 관계를 부인할 수 있었잖아요.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어쩐지 그녀의 손가락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이제 우리는 공범이 됐어요. 잊지 말아요.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던 찰나.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소영 씨였다. 진혁 이사님. 증감회 조사팀이 찾아왔어요. 당신과 소 총괄님을 만나고 싶다네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서류를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선두의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다. 천진테크의 재무부정 혐의로 신고 접수되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효정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내가 앞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신고인가요? R&D 비용 과다 계상 및 해외 자산 허위 기록입니다. 조사팀장의 예리한 시선이 우리를 스쳤다. 원본 증빙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세성이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적극 협조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조사팀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지는 항상 법을 준수해왔고 조사 결과도 깨끗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효정 곁을 지나가며 우리 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게임 끝났어. 후배 양반. 소효정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내가 그녀의 손목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다. 재무부로 안내해요. 전 곧 갈게요. 모두가 떠난 후 즉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명호는 증감회에서 20년 근속한 고위직이었다. 진혁 씨? 복귀했다 들었는데? 전화 너머로는 식당 같은 소음이 들렸다. 명호 씨. 도움이 필요해. 천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다. 우연히도 오늘 아침 관련 서류를 봤어. 익명이지만 IP 주소가 너희 회사 내부망에서 발신된 거야? 가슴이 내려앉았다. 구체적인 위치는? 28층 동구역. 부사장실. 장명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진혁 씨. 대체 어떤 진창에 빠진 거야? 소요화 씨는 만만찮은 분이시라오. 감사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28층 동구역엔 오직 한 개의 부사장실이 있었다. 임세성의 사무실. 재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조사팀이 컴퓨터를 봉인하고 데이터를 복사 중이었다. 소효정이 구석에 서 있는 모습은 창백한 석상 같았다. 다가가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속삭였다. 임세성이 신고했어.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다. 홍콩 기록은 조사 버티지 못할 거야. 시간을 끌어요. 2시간만 필요해.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며 속삭였다. 날 믿어요. 미세한 고개 끄덕임과 함께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진혁 이사님. 조사팀 분들을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고 점심과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로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사무실에 돌아와 문을 잠근 뒤 소효정이 준 USB를 꽂았다.
LSW라 표시된 암호화 폴더가 있었다. 편지계를 입력했지만 오류. 금태안경도 실패. 임세성 책상 위 편지계에 새겨진 글자를 떠올리며 사자뱀 늑대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내부는 임세성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횡령, 내부 거래, 심지어 성추행 기록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VTL 진상이라 표시된 오디오 파일이었다. 재생하자 임세성과 소요화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요화씨. 아프리카 광산은 페이크고 실제론 스위스 계좌로 돈을 세탁하는 안전합니까? VTL 계정으로 흐르게 해뒀소. 조사받아도 광산 투자로만 보일 거요. 즉시 파일을 휴대폰에 복사하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소영 씨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 이사님. 조사팀이 긴급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조사팀장 앞에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싱가포르 자회사와 홍콩 페이퍼 컴퍼니 간 자금 이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소 총괄님. 이체 지시서에 모두 당신의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소효정의 얼굴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확인해보아야 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임세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고 얼굴에는 가짜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소효정. 인정해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연구개발 비용을 허위로 기록했잖아요. 이건 중증증권 사기예요. 소요화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조사팀장이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어요. 소효정님. 조사 협조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섰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 임세성과 소요화의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임세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진위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소요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요화의 얼굴색이 몇 번이나 변하더니 갑자기 임세성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망할 자식. 감히 내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조사팀장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어요. 모두 출입을 금지합니다. 재조사가 필요해요. 혼란 속에 소효정이 살짝 다가왔어요. 어깨가 제 팔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방금 알아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가 코끝에 닿을 듯 했어요. 이제 우리는 공범이네요. 그녀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입김은 제 옷깃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임세성은 물론이고 우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녹음은 그녀의 혐의를 벗겨줬지만 VTL의 문제도 드러냈어요. 그녀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입술은 제 턱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죠. 폭풍이 더 세게 몰아치게 하면 되죠. 조사팀이 임세성과 소요화를 데려갔어요. 떠나기 전 소요화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복잡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밤 9시. 회사는 드디어 고요함을 찾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소효정이 제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하이힐은 던져져 있었고 스타킹에 난 작은 구멍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발 뒤꿈치가 드러나 있었죠. 슬며시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제 손목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몇 시죠? 9시 반이에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세게 잡았어요. 가지 마요. 잠결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한잔 하러 가요. 바 안 조명이 어두웠어요. 소효정이 위스키 3잔을 연거푸 들이키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10년 만이에요. 그녀가 잔을 내려다봤어요. 제대로 한 방 먹였죠. 대가도 컸어요. 제가 탄산수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걸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웃었어요. 알코올로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아시나요? 어릴 때 동물원에 데려가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사자였어요. 아버지는 사자 같은 강자가 되라고 하셨죠.
잔을 돌리던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망각하신 게 있죠. 사자 무리에서는 어린 암사자들이 협력해 늙은 수사자를 몰아낸다는 거요. 이 비유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에서 아프리카 초원의 포식자를 떠올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승리를 추격해야죠. 그녀가 다가왔어요. 위스키 향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당분간은 손을 쓰지 못할 테지만 임세성은 반격할 거예요. 그자가 나오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왜 이렇게 저를 믿나요? 오래 묵혀둔 질문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제 미간에 주름을 펴주었어요. 당신은 유일하게 제가 읽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엄지손가락이 제 눈썹뼈를 스치며 내려왔어요. 다른 남자들은 탐욕이나 두려움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직 당신만. 말을 멈춘 그녀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어요. 이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어요. 무모할 정도의 투지와 자기 파괴적 집착을. 내일부터 3가지를 해야 해요. 화제를 돌리며 휴대폰 메모를 꺼냈어요. 첫째, VTL의 모든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은 일 이야기 안 해요. 손바닥에 원을 그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춰졌어요. 김진혁 씨. 이혼 후에 혹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호주에서 아들이 보낸 영상통화였죠. 끊으려는 순간 소효정이 휴대폰을 빼앗아 받았어요. 안녕. 나는 아버지 동료야. 화면에 금발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아빠 취향 바뀌셨네. 당황스러워 땅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소효정은 크게 웃었어요. 내가 상사야. 휴대폰을 돌려주던 그녀의 입술이 제 귓불에 닿을 듯했어요. 아들이 사내의 연애를 응원하는 모양이네요. 통화를 끄자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알코올, 승리, 그리고 미완의 질문이 공기 중에서 발효되고 있었죠. 소효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집에 바래다 줘요. 회사 근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자 머리카락 사이로 퍼지는 향수와 알코올이 위험한 마약처럼 느껴졌어요. 커피 마실래요? 문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분명한 초대였어요. 거절해야 했죠. 55세의 노남자가 28세의 여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건 설령 아무 일도 없다 해도 위험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사이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득하다는 거였죠. 좋아요. 복도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독을 머금은 칼날처럼 반짝였고 저는 기꺼이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고개를 들자 소효정의 머리카락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2009년. 그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다. 그녀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어머니는 투신했지만 경찰 보고서의 교통사고 기록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효정이 서재로 달려가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 유품인데 끝까지 볼 용기가 없었어. 봉투 안에는 일기장과 흐릿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임세성 부사장과 여자, 병상 앞 사진 속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요하와 LSW가 공모해 날 해쳤다. 사고는 우발적이 아니었다. 효정아 조심해 라고 적혀 있었다. 소효정의 손이 떨리며 종이를 잡았다. 아버지의 신복이 아니라 공범이었군요. 내가 휴대폰에서 VTL 파일을 꺼내들었다. 이 날짜 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VTL이 설립됐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VTL은 돈 세탁 도구이자 소요화와 임세성의 범죄 증거였다. 경보음이 극장을 찢었다. 28층 사무실 침입 알림이 떴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임세성 부사장의 얼굴이 CCTV에 포착되어 있었다. 구속 상태 아니었나요? 내가 중얼거렸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소효정이 창백해진 얼굴로 문자를 보여줬다. 문서원에 혼자 구항 17번 창고로 와.
진혁에게 얘기해주게. 시드니에서 아들이 어느 바에서 아르바이트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함정입니다. 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세성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야? 소효정이 내 손을 뿌리쳤다. 이거 없으면 어머니 누명을 벗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다. 그녀가 나가고 내가 뒤를 밟기로.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10분 후 총성이 울렸다. 내가 측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을 때 소효정은 의자에 묶인 채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임세성 부사장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있었고 소효화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진혁. 임세성 부사장의 금속 태안경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따라올 줄 알았지? 소효화가 시가를 붙이며 말했다. 경찰은 오지 않을 거다. 이건 가족회의니까. 소효정이 피 묻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왜요? 내가 너무 너희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지. 소효화의 대답에 내가 천천히 접근했다. 회장님. VTL 건은 묻어드릴 테니 효정 씨를 풀어주세요. 임세성 부사장이 비웃으며 유반을 들었다. 증거는 이걸로 사라질 거요. 효정 씨는 유감이지만 엄마처럼 자살을 선택하겠지. 천장에서 내려온 밧줄과 조작된 현장을 보며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진혁. 도망쳐. 소효정의 외침과 함께 임세성 부사장의 총알이 내 귀를 스쳤다. 몸싸움 도중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쓰러진 건 임세성 부사장이었다. 소효정이 풀려나 작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경찰들이 난입했을 때 소효화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효정아. 아버지는 세성에게 협박당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소효정이 깨어나 내 손을 잡았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했어요? 증거만 있으면 됐잖아요. 내가 그녀의 상처난 손가락을 보며 답을 미뤘다. 이 28살 차이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창밖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을 때 나는 평생 이 순간을 간직할 것임을 깨달았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 정의로움 때문이라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당신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아침 햇살 속 그녀의 눈은 투명한 호박색으로 물들어 마치 녹아내리는 꿀빛 같았다. 우리 사이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였다. 의외로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엔 약순맵과 피철맛이 배어 있었다. 깃털이 스치는 듯 가벼운 키스였지만 내 가슴 속엔 산불이 번져갔다. 저 25입니다. 헤어지며 목이 메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요? 턱을 치켜든 그녀의 눈빛이 도발적이었다. 전 28인데 뭘 원하는지 잘 안다고요. 회사에서 험담 나올 거야. 그래도 좋아. 내 넥타이를 잡아당기던 그녀의 손에 힘이 실렸다. 세배 월급은 이런 걸 걱정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뭘 사라는 거죠? 경험을. 그녀의 코끝이 내 볼을 스쳤다. 그 외 서비스를요. 이후의 일들은 아름다운 꿈처럼 이어졌다. 증감회가 천첸 조사를 종결했고 소효화와 임세성은 살인 및 경제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효정이 천첸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고 나는 CFO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가족이 아닌 인물이 맡은 첫 사례였다. 축하연에서 모두가 우리를 축복했다. 김소영이 귀옛말로 알려줬다. 사내 포럼에선 이미 우리 커플 팬클럽 서리와 바다가 생겼다고 했다. 넥타이 삐뚤어졌어. 모든 시선 속 소효정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목젖을 의도적으로 스쳤다. 야유 소리가 터져나왔다. 소 사장님. 눈치 좀 보시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녀의 손목을 놓을 수 없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요. 깜짝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이 샴페인이나 신작 미술품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초음파 사진을 본 순간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12주 차예요. 평평한 복부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의사말론 봄 출산 예정이래요.
뇌가 백지가 됐다. 25에 아버지가 된다고? 여사장님과의 사이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현실이었다. 무서워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녀 눈에 익숙한 도발이 맴돌았다. 지금이라도 후회할 수 있어요. 한 무릎 꿇은 채 그녀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까? 소 사장님이라고 부를까? 폭소를 터뜨리던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다 좋아요. 어차피 김진혁 이사님이 엄격한 아버지가 되실 테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늘 엄격하셨잖아요. 속삭이듯 내 귓가에 닿은 목소리에 전율이 일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창밖에 첫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우리가 함께 되찾은 이 왕국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